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이 가장 큰 실수는 그가 손흥민이라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후진적 행정과 비리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의 분노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가 권력이 나서서 축협을 직접 조사할 조짐을 보이며 정몽규와 홍명보의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일부 매체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몇몇 매체들은 그 증거로 축구협회의 한 임원이 경찰에 형사 입건된 상태라는 속보를 내며 이것을 보면 정몽규와 홍명보가 그 다음 순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 채용 비리에 전국민적 분노가 쏟아지는 가운데 축협은 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홍명보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 일정을 발표하며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홍명보 감독이 오는 29일 오전 11시 서울신문로의 축구회관에서 열리는 대표팀 사령탑 취임 기자회견에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15일 대표팀 감독으로서 첫 공식 행보를 유럽 출장으로 정한 것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2년 반 동안 대표팀을 이끌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적으로 취임 기자회견 후 업무를 시작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축구회 관계자에 따르면 알베르트 셀라데스 전 발렌시아 감독이 코치로 홍명보에 합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와 일부 팬들은 더욱 황당해하는 상황입니다. 셀라데스 코치는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으로 스페인의 연령별 대표팀 감독과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낸 경험이 있으며 지난 2019에서 2020 시즌에는 발렌시아의 지휘봉을 잡아 이강인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발렌시아와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이름값으로 선임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채용이라고 말하며 그 당시 발렌시아는 가장 어두운 터널을 걸어야 했고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의 경기력은 처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셀라데스가 4년간 현역에서 감독 및 코치를 한 적이 없이 무지하며 백수라고 말하며 유럽에서 볼 때 홍명보는 3류 감독도 안 되는 수준인데 축협은 마치 인류에 가까운 코치가 합류했다는 식으로 포장하기 위해 발렌시아와 스페인 대표팀 출신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며 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가관인 것은 홍명보를 채용할 때 자신이 혼자 독단적으로 면접도 생략하고 언론에 공표해버린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경찰에 형사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국내 매체의 속보로 터져나오며 축구협회는 현재 아수라장이 된 상황입니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이 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이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도 위계와 위력을 행사해 감독 선임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몇몇 축구 팬들은 과거 축협의 무능하고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 그냥 어물쩍 몇 마디 이야기만 하고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부가 나서서 직접 감사를 착수하면서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정몽규와 홍명보의 빠른 사퇴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구 팬들의 이 같은 주장이 일리가 있는 이유는 문체부가 최근 축협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후 정식 감사로 전환한다는 보도 자료를 내면서 축구협회의 홍명보 채용 비리에 대해 국가 권력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일단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정부가 축구협회에 매년 지급하는 국가보조금 300억 원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라면서 만약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올 경우 감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리 관련 축구인들을 전격적으로 연기치를 내린 정몽규 회장의 행동이 과연 직무상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체부 관계자가 전한 말의 행간의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축협 전체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 증거로 문체부가 홍명보 사태뿐만 아니라 비리 관련 축구인들에 대한 사면, 조치도 들여다본다고 말하면서
사태가 더 커지면 정몽규는 검찰 조사를 받아 구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몇몇 법률 전문가들은 문체부가 추가로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정몽규와 홍명보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으며 국회에서 국정감사로 완전히 탈탈 털린 후에는 국회가 정몽규와 홍명보를 배임 및 횡령, 그리고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축구협회가 매년 300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이런 식으로 사유화되는 것을 정부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통상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은 거의 뒤따르는 당연한 절차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몽규가 비리 축구인들을 사면할 때 클린 이미지를 강조하며 자기 마음대로 선임한 후 언론에 몇 개의 보도 자료만 던지고 버텨왔던 것에 길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큰 실수를 했으며 문체부의 개입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 유인촌이 직접 보도 자료와 언론을 통해 축구협회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며 장관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 뒤에 축구광으로 알려진 VIP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 일부 팬들은 축구광인 것은 알지만 그것 때문에 문체부가 움직인다는 것은 좀 오버가 아닌가 반박하며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파이브가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서 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이나 경기장에서 직접 손흥민에게 훈장을 목에 걸어 준 것 등을 보면 VIP가 손흥민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VIP가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선수가 대회에서 우승컵 하나 들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끝내는 것에 대해 국민들 모두가 느끼는 분노를 함께 느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좋은 예로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가느라 고생한 선수들인데 왜 축구협회가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가냐는 발언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언론에 흘렸고 정몽규가 자신의 사재에 30억 원을 털어 선수들에게 나눠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이러한 사인을 받았으면 축구협회와 정몽규는 파이브 축구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고 말하며 축구협회의 가장 큰 실수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국민적 분노가 치솟지 않았을 것이며 문체부도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손흥민 때문에 대표팀 선수들과 축구팬들이 축구협회의 행정에 더욱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손흥민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대표팀을 자신들의 컨트롤 아래에 두려는 의도로 홍명보를 독재자처럼 선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정몽규와 홍명보는 손흥민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다 무리수를 두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며 축협은 완전히 해체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손흥민이 VIP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정몽규가 판명하며 스스로 자책골을 넣고 있다고 조롱하며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에 대한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